30페이지 4절에 1번을 보시면 타계획과 동시 입안이란 말이 있죠. 이 전제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광역도시계획. 요거하고 지난주에 배운 게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얘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라고 용어를 바꿔서 내는 거예요. 항상 이 세 가지가 계속 따라와요. 요 두 놈은 장기계획, 청사진,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을 광역도시계획.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뭘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할까요? 자, 어딜 대상으로 짠다고? 계속 제가 할 때마다 기본적 개념을 좀 외워야 된다. 그 기본 개념, 이게 뭐야? 이걸 아는 거에서 모든 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거, 막 수준 높은 거, 멋진 거,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숫자를 모르고 구구단 모르면 미적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기기 뭐요? 하면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별로 짜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그러니까 장기계획이라고. 그러면 용도 지역, 지금 배울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거 지정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장기계획 둘 중에 하나 만들어지면 이걸 구체화 실천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 쓰임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적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고도지구 지정하고 뭐 개발제한구역 묵고고표 해제하고 할 때마다 짜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왜냐하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은 8가지 외워라 그랬잖아요. 용도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21개 나올 거고 있다가 지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도 구역들. 요게 이제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만 지정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 수산부에서만 지정하고 하는 걸 툭툭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단 머릿속에 요 장기 계획을 먼저 짜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중에 용도 지역 지정 변경하고 도로 만들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을 이 장기 계획 짤 때 얘를 같이 짤 수도 있다. 법이 이렇게. 그럼 객관식도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 운수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공원부지 빨리 묶어야 되겠다. 도로부지 결정해야 되겠다. 또 고도적으로 묶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으면 장기 계획을 항상 먼저 짜고 이걸 나중에 짜면 투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 투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짠다는 얘기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고 시설 설치하고 이런 거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장기 계획 짤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 시험 뭐라고 하냐? 없다. 이렇게 내거든. 그럼 함께 입안할 수 없으면 법조문이 없겠지. 그러면 없다라고 내면 당연히 틀릴 거지. 오케이? 오케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했죠? 저런 걸, 뭔 말이요? 이해가 못한다는 것은 딴 생각한 거예요. 딴 생각, 수업 도중에 막 손톱 만지고 막 휴대폰 이렇게 막 하고 막 다리 덜덜덜 떨고 막 딴 생각.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2번에 공유수면 매립지란 말 나오죠. 바다는 용도 지역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늘상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얘기도 하고
국토의 용도 구분이란 말을 했잖아요. 국토의 용도 구분. 서울시는 전체가 100% 도시지역이었죠. 제주도는 도시지역도 있고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고루고루 있었잖아요. 그 사진으로 보여준 거. 바다는 국토의 개념으로 바다라는 법적 용어가 없어요. 대한민국 수만 개 법이 있는데 바다 이런 법은 용어 없어.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 그 사회학적 개념이지. 그래서 바다를 법적으로 공유수면, 그 다음에 육지 안에 있는 호수는 내수면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식으로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이럴 때도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해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거거든. 바다를 요거 바다인데 이 바다를 매립을 한 거예요. 매립. 그러니까 60, 70년대 들어와서 바다를 매립할 서해안 때 매립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매립하니까 육지가 생겼지. 이거 어떡하지? 용도 지역 지정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두 가지로 만든 거예요.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 얘가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할 거 없이 이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곳으로 보자고 절차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시만 하면 되고. 그런데 이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2개 이상 용도 지역하고 이웃할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절차 다 거쳐서 새로 지정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례라는 것은 일반적 예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막 주민들 지방의 의견 청취해서 입안을 해서 협의 심의 거쳐 결정하고 지형도면에 고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매립 목적이 바다 매립했다는 얘기거든. 인접한 용도 지역 내용과 뭐 할 때? 동일할 때가 있고 다르거나 2개 이상 이웃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다르게 이해한다. 조문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다, 고교수민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그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 이시 없이 그 기초조사 이런 행정적 절차 필요 없이 준공구역은 준공인가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없이도 지정되고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지금 있잖아요. 절차 없어도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뭐는 하라? 고신해줘야지.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고 책에 줄을 엄청 쳤는데 객관식은 틀리는 이유. 뭐라고 되냐면 뭐 이웃한 용도 지역과 목적이 똑같다 오는 일에 놓고 그러면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고시된 것으로 이러면 안 되지. 고시는 따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이 어떻게 어느 부위가 틀리게 낸다는 걸 기출문제를 많이 푼 사람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악스럽게 하거든. 다 하려고 해 이걸 막 미치는 거야. 과목별로 다 모든 과목을 민법 다 알아야 돼. 막 엄청 다 알아야 돼. 근데 다 죽었어 막 이렇게.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거든. 그리고 우리 시험은 등수로 뽑는 시험이면 다 해야 돼 우악스럽게. 근데 평균 몇 점? 60점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먼저 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다를 매립했는데 매립 목적이 농지를 확보하려고 매립했어. 그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야. 목적 똑같죠?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시는 해줘 안 해줘? 고시는 해줘야 돼요. 자, 대규모로 택지 공급하려고 매립했고 요 매립구 이웃한 용도지 도시지역이야. 똑같잖아요. 그럼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하면 된다. 그런데 택지를 매립하려고 확보하려고 매립했는데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야. 목적이 다르잖아요. 2개 이웃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특례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특별한 예니까.
그러니까 일반적 절차를 거쳐 다 지정하라.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바다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의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이거나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면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럼 특례를 낼 때 주로 얘를 내겠지. 왜? 얘가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얘는 다 거치는 거니까 특례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바다요, 바다. 바다인데 얘를 매립을 한 거야. 매립. 원래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선 이래가지고 대충 그래도 엄청난 걸 한 거예요, 지금. 바다 매립했죠? 매립했는데 매립 목적이 농지 확보하려고 매립했어. 근데 이웃한 용도지역이 뭐다? 그러면 얘는 저절로 준공인가부터 용도가 뭐로 됐다고? 농림지역으로 댕겨. 그리고 고시는 하면 돼요. 고시는 해야지. 그런데 매립 목적이 농지인데 용도지역 두 개 이웃하고 있잖아, 지금. 이러거나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하면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별거 아니야. 시험 문제 얘가 나오지. 그래서 그 저 밑에 30페이지 하단에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 특례에서 1번 도시지역으로 지정 의제란 말 나오죠. 요 하단의 박스에 해당하는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저절로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뭐라 하냐.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또 여기다가 또 고시는 하나 지체 없이 내면 틀리는 거예요. 객관식은 그 사실을 내가 이해스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이거 어떻게 나오지 하고 그걸 해결해야 돼. 머리싸움이거든. 내가 다 알았어. 많이 알 거야. 그 논술식 시험할 때 막 쓰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요걸 어떻게 객관식을 내기 참 좋은 게 어쨌든 좀만 손장난 쳐놓으면 홀라당 넘어가거든. 이 넷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동네는 저절로 뭘로?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다. 바다 매립할 때만 고시는 해야 된다. 차분차분. 자, 지금 1번, 2번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란 말 나왔죠?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바다예요, 바다. 수출입 화물선이 정박하는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이런 데를 항만이라고 해요. 인천항, 이걸 어항이란 말 안 쓰잖아. 항만 노동자, 항만 노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고기잡이 배들이 묵호항처럼, 속초항처럼, 주문진항처럼 고기잡이 배들이 정박하는 곳은 어항이란 말 쓰는 거예요. 바다야, 바다. 우리 집에도 어항 있는데요. 그거 말고.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니까 바다니까 용도가 없겠지. 그런데 이건 매립한 게 아니야.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 이 중에 하나 지정됐는데 얘가 어디에 연접하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바다라면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봐봐봐요. 자, 이게 항만구역, 어항구역 바다잖아, 바다. 배가 세 척 정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합격증 여기 다 먹고 있고 선물함이. 그래서 바다인데 이 항만 어항구역이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다고? 그러면 얘는 도시지역 된 거예요. 따로 고시해야 안 해? 고시할 필요도 없지. 그럼 항만 어항구역이 관리지역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얘는 뭘로? 관리지역으로. 그럼 농림지역 연접하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막 가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법을 만들 때 도시지역에 연접한이란 말 뭐들라 넣어요? 그러죠? 그럼 얘가 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용도지역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용도 자체가 없는 거라. 그러면 잘 봐. 눈썰미기 잘 봐야 돼. 1번, 2번은 어디하고 연접하고? 그런데 3, 4, 5는 도시지역에 연접한이란 말이 없지. 그럼 여기다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거 빼고 여기다 넣고 그래 장난치는 거예요.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 지정된 바다는 도시지역하고 연접할 때만입니다. 그런데 3번 보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를 한 100만 평 묶었단 말이에요.
지정해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농림지역에다가 막 한 200만 평, 300만 평 국가산업단지, 이게 산단이라고 하거든.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전원이라는 것은 발전시설, 전기 생산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수력발전소란 말 나왔죠. 수력발전소는 주로 어디다가 세울까요? 하천, 계곡을 막아서 댐 막는 거잖아요. 소양강 댐. 그러면 댐을 막는다 해서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잖아. 낙차 이용하니까. 그러면 얘는 도시적 되면 안 되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제외하고 그건 도시적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구역도 제외하고, 여러분 산에 보면 높은 산 고압선 송전탑 설치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데 일부 설치하는데, 산을 깎아내고 설치하는데 도시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 국가 일반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국가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나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면 그 동네는 그 순간부터 용도가 바뀐다고. 뭘로? 도시적으로. 고시는 해 말아요. 그리고 도시적 연집해야 되죠. 아니요. 이게 어째 이게 여기는 도시적 연집한 말이 없잖아요. 여긴 도시적에 연집. 이게 7명은 못 알아들었어요. 딴 생각하느라. 딱 7명인데 뭘. 7명. 딱 7명. 남자 넷, 여자 셋. 다시 이해를 하면, 자, 다시 보세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다. 바다가 해도상 지정을 하거든. 얘는 어디 지역에 연접할 때만.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이런 걸 셋 중에 하나 지정했다. 그럼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없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 지정하면 무조건 얘는 뭘로 바뀌어요? 그러면 대박, 땅값 대박 나는 거지. 맞잖아요. 만약에 농림지역인데 평생 농사만 짓는 농림지역인데 한 200만 평의 택지개발지구로, 국가산업단지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이건 좀 드물고 지정하면 용도가 뭘로 바뀐다고?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서울시처럼. 그럼 당연히 택지개발했으니까 도시적 지정하고 다 100% 녹지적으로 지정하지 않지. 택지개발한 목적에 따라서 이거는 고층 아파트 지역과 3종 일반 준주거로, 그 다음에 이거는 공원으로 하고, 이건 업무용 빌딩 짓지.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외곽에다가 물류센터를 짓도록 해야 되겠다. 유통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공해가 나오지 않는 공장이나 준경공업 이런 걸 지어서 아파트도 같이 짓게 할까? 준공업, 일반 공업지역. 이건 또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 공원부지 묶고.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 자, 일반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지정하면 그 순간부터 이 절차가 없어도 용도지역은 도시로 바뀐다고. 고시할 필요도 없다고. 그리고 외화는 도시지역에 연접할 필요도 없어요. 바다 항만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요. 그 다음 얘는 또 무슨 얘기냐. 얘가 또 이해하기